매일 정해진 시간에 차를 마시고 흐트러짐 없는 일상을 고수하는 현숙님의 모습. 여러분은 이걸 철저한 자기관리, 성공한 알파녀의 모습으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철님의 질문에 당황하며 목을 꺼짓거나 생각이 잠기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우리는 이 견고한 현숙이라는 성벽 너머 연약한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현숙과 같은 완벽해 보이는 여인이 정작 사랑 앞에서는 가장 서툴러지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촌장 엔터테인먼트, 촌장 각종 미방분을 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촌장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미방분을 많이 푸는지 이유를 살펴본과 동시에 현숙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왜 제작진이 갑자기 많은 미방분을 풀어서 주인공의 자리를 슬쩍 바꾸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인간 현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 촌장 측에서 갑자기 부지런해졌습니다. 미방분을 풀면서 아니 무슨 뭐 미방의 분량만으로도 지금 1회를 추가로 뽑을 만큼 열심히 뽑아내고 있는데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솔로를 보시는 분들이 미방분까지 다 챙겨보진 않지만 저는 1년의 이 흐름들을 통해서 제작진의 약간 의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미방군인 현숙편을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별게 없어요.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영호도 그렇고 이 현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메인 서사가 아닌 분들이죠. 근데 메인 서사가 아닌 분들을 굳이 미방분을 푼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저는 제작진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지점인데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이 영자가 초반에는 이렇게 미방문이 따로 풀릴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그런 고독 정식을 받은 영수편 다음에 영자편이 나오는 등 두 사람을 엮으려고 하는 시도가 초반에 보였다면 이제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 그 흐름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작진들의 흐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영자와 영수가 얽히는 것보단 이제는 메인 주인공들과 서브 주인공들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메인 주인공들은 두 번이나 얼굴을 비춘 순자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현숙이라든가 영호 등 서브 캐릭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현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영수와 좀 얽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날 미방군 때도 약간 현숙이 영수에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서브 주인공인 우리 영호. 영화제는 뭐 지금 계속해서 영숙과 아주 티격태격 재밌게 지금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제작진의 의도가 아닐까라고 현재까지 저는 이제 보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미방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 이유는 미세하게 제작진이 본방까지 포함해서요. 보고 있는 시청자들, 탐정님들의 사고의 흐름을 변경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조금씩 유도를 하는 거죠. 영자를 이제 조금씩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메인에 올려서 계속해서 작품의 어떤 서사적인 흥미를 계속해서 갖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제작진의 생각을 역으로 읽음으로써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한층 더 심도 깊게 흥미진진하게 나는 솔로라든가 또는 그 외의 다른 연프들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현재까지 보고 있고요. 이는 다른 연프에서도 비슷해요. 뭐 솔로지옥 5 같은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현재 현커이신 수빈과 희선의 미방군이 풀리기도 하는 등 작품을 입체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걸 푼 거구나라고 추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 추리가 다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이와 같은 방법론을 응용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조직, 어떤 집단의 체계를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집단적으로 읽으면 이제 정치고요. 개개인으로 읽으면 인간의 심리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집단이 움직이는 거랑 개인이 움직이는 건 좀 다르긴 한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나는 솔로 제작진이라고 하는 한 집단의 흐름을 한번 추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바로 미방분 보도록 하시죠. 자, 맨 처음에는 이제 현숙과 그리고 정숙, 영숙이 같은 자리에 이제 숙소를 배정받게 되고 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두드러진 거는 이제 현숙의 규칙적인 면모, 그리고 뭐 저는 약간 티 같은 걸 많이 먹어서라고 하면서 약간 본인의 그 생활 방식이나 그런 것들 좀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자기 세계가, 자기 틀이 이제 꽉 잡혀져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의외로 현숙이 그렇게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고 보는 지점이긴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본인의 그 생활 방식과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시에 그 체계 속에 좀 안심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그래야 현숙님답기도 하죠. 다만 현숙님의 지금과 같은 어떤 삶의 방식이나 태도 보았을 때 누군가가 그녀의 삶에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런저런 사회 경험을 한다거나 실패 경험을 하면서 빈 공간이 마련이 되면은 누군가가 깃들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꼭 깃들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삶의 태도의 선택인 거죠.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함께 사는 거고, 또 지금 같은 삶의 태도를 유지해도 뭐 괜찮다, 그리고 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연애를 잘한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매력적인 이성을 손쉽게 갖는 것이 연애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연애를 잘하는 걸까요? 현대 자본주의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시스템 하에서는 연애를 잘한다는 것은 곧 이제 많은 여성을 차지한다. 즉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해요. 연애를 잘한다는 거는 나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족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군가 같이 살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인생에서 만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저는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 혹은 인간의 탐욕이 이제 끼어들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야, 너는 왜 연애를 3번밖에 안 해? 쟤는 클럽 가가지고 맨날 원나잇 하고 오고 많은 매력적인 외모적으로 뛰어난 여성과 매일 이제 분가분가를 하고 오는데 너는 왜 안 그러니? 라고 속삭이게 되고 불만족하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게 되는 순간 거기에 이제 시기심과 질투심, 분노가 이제 끼게 되면서 나도 저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많으면 뭐 남성이나 여성을 정복해야겠다고 생각이 왜곡되는 게 아닐까요? 한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숙님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가지고 남자 이게 살겠나? 저렇게 빡빡하게 계획적으로 살아갖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 혹시 모르죠? 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초반부에 다시 원래대로 얘기를 돌아가서요. 현수님과 그 영수님, 정수님이 첫날 밤에 재밌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첫날 뒤풀이, 네, 술판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네,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게 있다면 영호와 영자가 아주 재밌게 대화를 하죠. 물론 영자는 이제 영호를 이제 나중에 거절하긴 하지만 첫날 밤만 해도 우리 영호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영자에게 기울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번 판은 이제 사실 현숙이 주인공이 아닌 이유기도 한데요. 이렇게 한참 서로 대화를 하다가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영숙이거든요. 지금처럼 영숙이 슬쩍 영호 맞은편에 앉습니다. 자, 이런 것도 특기해 볼만 하죠. 물론 영숙이 그 영수에게 관심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영호에게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슬쩍 자리를 옮겼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첫날 밤에 이제 이미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정숙이 영수 옆에 앉고 뒤집어 말하면 이 당시에 정숙은 상철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상철 왼쪽 오른쪽 편에 앉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쵸. 여기가 이제 상철이니까요. 영숙과 정숙이 스위칭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숙은 네, 마음에 들어하는 영철의 네, 맞은편에 앉았다고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자리 하나로 참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추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술판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약간은 좀 현숙과 영수가 한 번에 얽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긴 한데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영수를 보면서 네, 앞머리치기를 하고 있는 현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은 현숙과 영수가 얽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옆에 있는 영철과 한참 대화를 하면서 검지로 입술 만지기를 하는 등 호감 반응을 하고 있던 현숙인데 영철에게도 초반에는 마음이 있었지만 갑자기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현숙은 영수를 보면서 머리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때 영수는 그냥 가만히만 있었잖아요. 뭐 특별히 말한 거 없고 그래서 조금 저는 현숙과 영수가 한 번쯤 얽히지 않을까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요. 자, 멀리 있는 영식을 보고 머리를 이제 만지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 뜬금없거든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영자는 지금처럼 우리 영호와 지방방송을 재밌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멀리 있는 영식을 보면서 열심히 머리를 만지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때는 거의 영식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빠르게 매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빠르게 매만지면 호감 반응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머리가 앞으로 흐르내려서 막 이렇게 뒤로 열심히 쓸어내리는 분도 있긴 한데 지금 이 영자의 동작은 조금 특징적이긴 해요. 영식을 보면서 동작들이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날 밤에 저는 영식에 대해서 호감이 떨어졌다고 얘기했던 영자의 모습과 조금 모순인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영식이라는 사람을 쭉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나 아직 술도 안 마셨는데 날 왜 데리고 가 하면서 이제 부정 반응을 보였다가 이후에 영식이라는 사람이 계속 의식이 되고 저 사람이 날 마음에 들어 한다고? 라고 계속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키워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편은 현숙이 이제 미방본의 주인공이긴 한데 역설적으로 현숙 외에 다른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숙이 또 영철과 대화하면서 자기는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목을 꼬집는 동작이 나오죠.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래서 현숙의 그런 완벽주의 같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이면에는 그렇게 따라야 돼.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되게 괴롭고 힘들어 라고 하는 계획에 약간은 조금 짓눌린 듯한 현숙의 또 다른 모습도 저는 이번 목골대 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계획적이 된 건지 아니면 본인 옳다는 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속이 안 좋아진 건지 어느 쪽이 이제 닭이고 계란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둘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한다. 자꾸 완벽하게 이제 계획을 짜고 거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속이 안 좋아지고 속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음식을 철저하게 하게 되고 음식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또 음식을 철저하게 해야 속이 안 아파진다라고 하는 악순환이죠. 네. 그 생각이 이제 사로잡히고 또 그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좀 전형적인 정신신체증이라고 하죠. 마음의 신경쓰임이 실제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현숙님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현숙과 상철이 짧게 대화하는 장면을 끝으로 미방골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미 두 사람은 이제 끝난 사이라서 뭐 더 이상 관계에 대해서 주목할 건 없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한 부분이 있다면 현숙의 이제 말들 나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것 같다. 그리고 뭐 상철이 싸울 때 무슨 언어로 하냐고 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는다거나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목을 매만지고 있는 현숙의 모습 등 많이 당황한 거죠. 자, 혹은 남자친구랑 자주 싸우냐는 말에 별로 안 싸우냐는 말에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목에 손이 들어가고 있는 현숙의 모습 등 그리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현숙의 눈이 지금처럼 싹 돌아가거든요. 전체적인 느낌들이 현숙이 그렇게 연예인 경험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도 그렇고 망설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서툴다, 뭐 연애 하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속에 있어서 연애가 이때까지 큰 위치를 차지해왔나? 아니면 그녀에게 있어서 연애라든가 남자라든가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그녀의 어떤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만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그녀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누군가가 함께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인 건가? 그렇게도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순간적으로 그 남자친구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싸우냐 안 싸우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는 등 모르겠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남성이란 이성이란 연애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물려받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가 살아온 그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 계층일 수도 있고 그 물려받은 그 환경에 있어서 결혼이 필수이기 때문에 연애가 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 어쩌면 그녀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해보지도 못한 채 살아온 건 아닐까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환경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다가 어느 순간 이제 상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거절을 당하게 되면서 뭐지? 왜 내가 살아왔던 그 삶과 완전히 다른 삶에 내가 내던져졌네?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맞닥뜨린 건 아닐까? 저는 좀 현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숙이 저희 지인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연애를 하려고 해요? 라고 말이죠. 그녀가 몸담고 있는 그 회계 숫자로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세계와 인간 남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맞아떨어지지 않는 모호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왜 그 모호함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냐는 거죠. 들어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들어가야 한다기 때문에 믿었지만 막상 그 괴리와 다름에 익숙지 않음에 지금 당황해하는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정말로 역설적이기도 해요. 제가 늘 하고 있는 그 말과도 유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둘이서도 잘 살고 둘이서도 잘 사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산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짝을 찾는 거는 역설적으로 그녀가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여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출연한다거나 함으로써 자기를 한번 테스트장에 시험장에 우리 회계감사에 본인 스스로 올려놓은 건 아닐까요? 자기의 삶 전체를 말이죠. 좀 그런 생각도 상당히 저는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결혼해야 한다, 연애해야 한다고 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왜 그 명령을 따라야 하냐는 거죠.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나의 의지대로 됐을 때 후회도 좀 덜하지 않고 만족도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애 하순위, 연애 고순위, 뭐 연애학 개론이 이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서 연애를 많이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자가 되고 연애를 많이 하지 않는 것, 모태 솔로이거나 솔로인 사람들을 죄인시 취급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 그것이 저는 상당히 이상한 움직이지 않나 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에는 뭐 작게 보면 이제 강의를 팔아먹는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애학 뭐 피그 와스티스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는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불안해야만 불안해할수록 그 불안을 정교하게 이용해 먹으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뭐 신자유주의니 자본주의니 그런 거창한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거기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헤드린 사건도 그렇고 상당히 끔찍하죠. 영아 살해 혹은 아동학대와 같은 이런 일들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지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담론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을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국가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서포트도 해주지 않고 부모에게 내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가차없이 결혼은 가정은 애를 국가에게 제공해주는 공장에 불과해라고 하는 그 태도가 저는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오히려 현숙이 뭐 비판적으로 본다 그런 것이 아닌 남들 살아온 대로 살아왔고 남들 시키는 대로 했고 남들처럼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왜 나는 막상 연애를 하고 싶은데 왜 연애가 안 되는 거지? 여기서도 왜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거나 잘 안 되는 거지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나름의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들 사람들, 뭐 현숙이라든가 뭐 정숙이라든가 뭐 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손깍질 하기에는 저는 세상의 문제는 많이 구조화되어 있고 개인의 어떤 역량을 넘어선 거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너무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너무 개인들을 가혹하게 사선으로 몰아넣는 건 아닐까, 좀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그 누구보다 이제 현숙님을 응원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태도가 상당히 딱딱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남녀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의 짝을 찾으러 나왔던 방황하는 영혼이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정리하면 결국 현숙님의 이러한 빽빽한 계획편은요, 모호하고 불안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현대인의 방어 기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애 고수가 되라는 사회의 명령 속에서 정작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주체성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숙님을 향한 응원은 곧 구조화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방황하는 우리 스스로를 향한 위로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회계 장부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산될 수 없는 칸이 비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계산을 함으로써 채우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 이상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제 잡살로 이번 미망분의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제 생각으로만 많이 채웠는데, 자, 제 생각이 모두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매니아한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방영될 6화 모두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